자, 그 다음에 용의 형태를 봅시다. 용. 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용이라고 하면은 별도로 이제 우리가 산을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산을 용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인자수지에서도 얘기를 하죠. 산의 형태가 안에는 저기 어, 돌이 있어서 석이 있어서 그게 뼈가 되고 바깥에는 초목이 있으니까 피가 되고 피부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형. 그래서 산의 형태가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용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의 형태가 용의 형태를 나타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용의 형태. 자, 용의 형태가 될 때는 어디에다가 혈이 되고 어떠한 것이 용의 형태며 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용이라고 하지 말고 용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증음이 있어야 되죠.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은 용의 정신은 눈에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눈에다가 하장한다. 근데 소천용 즉 뿔에다가 뿌려야 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갈용 음수형이라고 들어보셨죠? 갈마 음수형도 있고 갈용 음수형도 있어요.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신다 할 때는 갈용 음수형이라고 하고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신다 할 때는 갈마 음수형이라고 그러죠. 자, 이럴 때는 거의 다 코와 눈썹 사이에 코하고 눈썹 사이에 오목한 곳에서 한다. 그다음에 와룡형. 자, 여기 잘 보세요. 용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용의 형태는 턱에다 하장한다. 턱에다 하장한다. 근데 이 턱 밑에가 여기 있죠. 영린이라고 있죠. 턱 밑에가 영린이 있어요. 이걸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은 영린을 건들면은 용이 누워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영린을 범하면은 이 묘를 쓰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절대 영린을 범하면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용영할 때 영린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와룡일 때 누워있는 용에다가 영린을 범하면은 지사가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용형.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형 중 자룡 모고형 아이 새끼 용이 어미를 쳐다보는 거죠. 자호인자형이라고 그랬었죠 앞에서 그죠? 암컷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갈 때는 저세단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새끼 용이 어미 용을 쳐다보는 것은 이것도 저세다해요. 만약에 젖이 마땅치 않으면 입에 달 수가 있어요. 자, 모령 고자형 어미가 새끼를 보는 거 똑같아. 같이. 그다음에 희주형이라고 있어요. 반용 농주라고도 하고 반용 농주라고 하면은 농주라면 농락할 농자 가지고 논다 희롱할 농자예요. 그다음에 반용 희주라고도 해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지고 노는 것들은 어때요? 손이나 입이나 눈에 하잖아요. 그다음에 중용쟁주라는 말이 있어요. 즉 여러 개의 용들이 서로 용을 가지고 여의주를 가지고 다투는 형상. 그러니까 용이 굉장히 한 서너 개가 내려오면서 여의주가 하나 있으니까 돼요. 중용쟁주. 무리의 용들이 구슬을 다투는 형국이죠. 이럴 때는 구슬 위에다 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 만약에 예를 들읍시다. 어떤 형태냐면 자 중용쟁주를 하면은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용이 이렇게 똑같이 내려와 이렇게 거의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혈이 있으면은 이게 구슬이 있으면 이건 중용쟁주가 되죠. 이럴 때는 거의 다 이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여의주에다가 이 구슬 위에다가
구슬 위에 둥그름한 곳, 이게 약간 둥그름한 곳에 쏙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엽이라고 그래요. 이게 살짝 들어가는 게 엽이 있어 이렇게. 이게 항상 완벽하게 둥글면 계면이 안 됐다고 그랬죠. 이런 데는 혀를 쓸 수가 없어요. 요 위에다는. 근데 이렇게 쏙 들어갔죠. 이렇게. 약간 여기가 온폭 패인 것. 이걸 엽이라고 해요. 보조개 알죠? 보조개. 보조개 지금 쏙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보조개요. 이렇게 항상 도열일 때는 이렇게 둥글지만은 둥근 데서 완벽하게 둥글면 쓸 수가 없어요. 이 끝에서 완벽하게 가운데 약간 쏙 들어가는 곳. 이걸 갖다가 볼중미화, 볼중미화, 볼중미화. 볼에서 조금 들어갔다 해서 엽이라고 해요. 이런 곳에다가 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크고 작은 것도 나머지는 다 작아요. 이렇게. 다 작은 데서 큰 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혈이 있으면 이때는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에다 써야 돼요. 또 근데 전부 다 큰데 하나만 작아. 그럴 때는 작은 데가 혈이에요. 자, 보세요. 자, 전부 다 큰 데가 큰 것이 다 있고 작은 것이 하나 있을 때는 제일 작은 것이 혈이고, 자, 전부 다 작은데 하나만 유독 크더라. 그러면은 이 큰 것이 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가 큰 데서는 작은 것이 혈이고 작은 데서 큰 것이 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정주할 때는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내려오는 것이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에는 붓을 위에다가 화장을 하고, 만약에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다 작은데 하나만 커요. 그럴 때는 구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큰 데다가 화장한다.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전부 다 큰데 하나만 작게 내려와요. 이럴 때는 아무리 앞에 구슬이 있더라도 구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다가 혀를 맺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제 최원정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면 산에 가서도 이게 큰 데서는 작은 것이 열고 작은 데서는 큰 것이 열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중용정주 착해간다는 거. 자, 한번 그러면 실질적으로 봅시다. 자, 와룡형. 자, 아까 와룡형. 누워있는 용에는 어디다가 열이라고 그랬죠? 턱이라고 그랬죠. 턱일 때 뭘 조심해라? 영린을 조심해라. 영린을 범하면 지사가 죽는다. 자, 이게 와룡형이에요. 물이 어때요? 자, 물이 여기서도 쭉 이렇게 내려가죠? 어. 자,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평강이에요. 평양지예요. 평양지니까 낮게 나가겠죠? 낮게 나가면서 이렇게 굽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와룡형이에요. 이걸 갖다가 와룡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죠? 회룡고조형이다. 즉 용이 돌아서 할아버지를 본다. 회룡고조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와룡형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와룡형일 때는 항상 여기에 턱이죠. 이게 뿌리죠. 이게 영린이에요. 이걸 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사가. 그래서 여기다가 혀를 써야 된다. 정확하죠? 와룡형일 때는 항상 누워있는, 이것은 고산의 혈이 아니라 평양지로 이렇게 가지 나지막하게 밭이죠, 다. 심전, 깊은 밭,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고전, 높은 밭, 평강, 이 언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쭉 가서 용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입이죠. 여기가 입이죠. 눈이죠. 이게 뿌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턱에다가 화장했다. 이게 영린이기 때문에 이걸 범하면 죽는다 하는 것이죠. 이걸 범하면 이게 와룡형이다. 자, 용이 누워있는 형국 와룡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턱 함열해한다. 즉 하함열 턱 함자예요. 누워있는 정을 좋아한다.
이것은 이사도의 조이다. 자, 이건 어떻게, 이걸 하장하고 지사가 죽었다. 지사가 죽는다 말 또 나오네요. 여기서도, 그죠? 왜 그럴까요? 용의 형세가 진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120일에 집이 불타고,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120일에 집이 불타고, 뜻밖의 재물을 얻어 횡재를 하고, 그 해에 또 귀한 아들을 얻고, 또 16세에 등과하고 23세에 시종이 되고 32세에 관직을 버리고 요절했다. 또 아우 또한 등과하고 40에 관직을 실랑이 이르렀다. 근데도 바로 죽었다. 자손이 다시 과거에 급제하여 대를 이어 시종 오부에 계속 끄지지 않았다. 모두 장국에. 그러고 나서 과거에 급제하고 계속 부를 이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쓰고 나서 이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혈이 진이면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죽는 경우죠. 이렇게 뜻밖의.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긴 썼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영린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썼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 자, 봅시다. 자, 최원정의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사도의 조다. 근데 이 이사도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다. 그 기륭의 의미나 발을 보면 가히 믿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기륭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평전의 용은 제일 얻기 어렵고 역시 제일 가볍게 사용한다. 무슨 얘기예요? 고산의 용이 아니라 평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용이죠. 이게 평지의 용은 고일촌이 산, 저일촌이 수라고 해갖고 한 치만 높아도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투덕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약간 높은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미미하게 내려오죠. 힘은 무지하게 세겠죠. 그러나 이것은 평강용이 아니다. 그래서 진맥이 아니고 또 양수, 물이 이렇게 같이 내려가죠. 또 여기서도 내려오죠. 양수가 내려오죠.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 목을 매는 그러한 것들이 그랑이 안 좋은 수예요. 이게 물 자체가 같이 이렇게 합치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양수 경계를 보면서 용을 얻는다. 참된 맥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한 치만 높아도 산이기 때문에 평지이지만 이렇게 용이 내려오더라. 근데 그걸 갖다가 무엇이 나누냐? 자, 또랑, 길가, 논밭, 작은 도랑들이 이러한 것이 하나의 진적이 되어가지고 용을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일종의 평양용이 있는데 진맥이 지나가는 길이나 길은 논밭이나 작은 도랑에 있는 것을 있어도 여기에도 도랑이 이렇게 있거나 조그마한 도로가 있어도 이 맥을 끊지는 못한다. 맥에 인력으로 통과시키고 물을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다 물을 대기도 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고 왜 그럴까요? 이 밑으로 성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이게 옛날에는 이게 산이었겠죠. 이 산들이 전부 다 이제 흙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주저앉아 내려앉아가지고 평지가 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석이니까 약간 이렇게 둔덕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논에 가서 논두렁을 친다 할 때도 논두렁 역시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약간 둔덕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양지하고 산에 있는 용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평원은 땅이 어때요? 평지는 땅 속으로 용이 다니죠. 그러므로 뚫어 끊지 않아야 된다. 왜? 낮게 가기 때문에 뚫거나 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물 내는 것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평지에서는. 산에는 어때요? 산에는 산 위로 높으니까 어때요? 산이 높으니까 위로 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저기 그 발미론 있어요. 최원정이가 쓴 발미론을 보면 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뜬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평양 산에 있는 용은 뜬다. 지면으로 뜬다. 만약 굴착이 깊지 그래서 굴착이 깊지 않고 석골이 아래 있으면 해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지의 용은 뚫으면 안 돼요. 깊게 뚫으면. 왜냐하면 돌을 끊기 때문에. 그런데 산의 용은 어느 정도 끊어도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 돌을 끊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최원정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끊었을 때 이게 평양지에서는 한치만 높아도 산이기 때문에 약간 높아도 둔덕이죠. 그러니까 뚫으면 깊게 뚫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물이 가도록 이렇게 물을 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굴착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평양지는 산은 어때요? 산은 이렇게 해서 높게 산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산 밑에 석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뚫어도 이 석을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뚫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기가 땅 위로 떠서 간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산에는 산이 높기 때문에 석이 그 밑에 위에가 있죠. 이렇게 산 위에. 평지위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평양지하고 산에 있는 용하고의 차이점, 어느 정도 뚫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붕홍이라고 그러죠. 석골이 있다. 지금 이게 바다 같은데 여기에 바다 섬이 있고 여기가 육지인데 육지에서 바다까지 바다 밑으로 석이 연결되어 있죠. 이걸 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바다 밑으로 가서 여기에 섬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북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북녘. 그래서 밑에 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크다. 즉 경중에 소위 다리가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 천년이 있다. 즉 이때 다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리를 지나는 뭐예요? 물 밑에 돌이 있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힘이 세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경에 불착하여 상폐하여도 물이 흐르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 즉 아무리 위에 물이 있다고 해서 바닷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끊지는 않는다. 왜? 이 돌이 석을 끊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오래 가면 끊겠지만은 그래서 평양지용과 산양지용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룡형 누워있는 용의 형태. 자, 와룡형에서는 턱에다가 하열한다. 그리고 평양지에서는 이렇게 약간 한치만 낮아도 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길이 같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와룡형 봅시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자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체온쟁이가. 자, 만약 이와 같이 와룡은 근육과 맥박이 끊어지지 않고 양쪽에 강들이 협을 끼고 나가죠. 그래서 가운데에 봉우리가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용이라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평양지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양용은 뭐예요? 산에 있는 것이죠. 산에는 실질적으로 바다하고 틀리죠. 그죠? 자, 끊이지 않으면 하장을 못한다. 즉, 그 사냥용의 밭에 바른 맥이 없고 끊어지면 하장을 못한다. 반드시 수사가 없는 절사이다. 한다는 얘기, 이렇게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지금 사람들은 밭 가운데를 보고 용어가 항상 있고 혹은 시반, 호령, 일구 들숨어 있는 거북, 구별을 보고 맥이 오는 데를 살피지. 이게 실질적으로 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조그마한 언덕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와서 이렇게 맥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뭘로? 밑에 돌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사람들은 구별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원의 용이 비록 평지에 멈추면 때로는 등마루가 드러난다. 즉 보이기도 하죠. 살짝 돌멩이가 보이죠. 이렇게 살짝 보이죠. 우리가 평양지니까 산은 산이니까 그냥 산이지만은 그래서 살짝 보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고일촌이 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약간만 올라와도 그 밑에는 뭐예요? 바위잖아요. 그죠? 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박한 데서 흙이 다 없어진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척이 드러나고 또한 맥선이 이끄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종족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종족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산이 내려왔는데 산이 왔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조그마한 둔덕이 하나 생겼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갖다가 자세히 보면 여기로 맥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를 파보면 여기가 다 돌이에요. 돌. 이렇게 해서 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자세히 보라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최원정이가. 자, 봅시다. 자, 와룡형. 자, 와룡형. 자, 이것은 와룡형이죠. 용이 누워있는 형태이다. 이럴 때 혈이 어디다? 혈은 턱이다. 자, 내기는 어때요? 내기는 실제로 평전의 형이 쭉 내려와서 다시 할아버지 자기 보는 형태죠. 이게 평평한 혈이지만은 기운은 세지요. 그죠? 그리고 이 물이 경계를 나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룡에 내려오는 용은 하나의 용의 형태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기운을 갖다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용의 기운이 있더라. 그리고 외기는 어때요? 강협이 서로 이렇게 감싸고 내려와서 물을 모아서 내려가더라. 이게 완벽한 국세를 가지고 있더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나서 예측을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도의 조유다. 가장한데 근데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데 실질적으로 이 물이 굉장히 곡자로 내려와서 되게 좋은데 여기까지 여기도 똑같죠. 뭔가 같이 깨맹이 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지만 이 좋은 형태에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와룡형 아마 조금 기운이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나중에는 계속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와룡형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여기 이거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제가 하나 찾은 건데요. 컨설팅 하다가 봤는데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서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합수처예요. 여기도 물이 합수처고. 근데 여기 산에서 내룡에서 쭉 용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서 똑같이 어디에요? 여기를 보죠. 와룡형이죠. 예, 여기도 평지예요. 평지인데 약간 높은 산들이에요. 영락없는 용이죠. 여기 머리도 있고, 이 뿔도 있고, 그죠? 여기가 눈이고. 이게 턱이니까 어디겠어? 여기가 혈이겠죠? 여기에. 여기가 혈, 그럼 이걸 보고 있었겠죠, 이렇게. 여기가 혈이겠죠. 와룡이니까. 여기에다가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린이에요. 여기다 쓰는 사람은 영린이에요. 여기는 거의 그 영린이죠. 여기가 와룡형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또 여기서 여기 보면 안산이 하나가 있어요. 안산이 있고 여기에 옥인사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깐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옥인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에 그 논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그거 아니냐? 뭐라 그러죠? 그 고인돌이 아니냐 했더니 군에서 나와서 조사를 다 했는데 고인돌이 아니라고 했대요. 참 기이하죠? 꼭 고인돌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니래요. 이 밭 주인을 논 주인을 만났어요, 내가요. 그랬더니 이게 옥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눈에다 화장하고 여기가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명당에 옥인사도 있고 안산이 또 굉장히 금성체로서 옥녀봉이에요. 굉장히 예뻐요. 옥인사도 있고 해서 이 정도면은 큰 인물이 나겠다 싶어서 탐을 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형태가 와룡형입니다. 여기도 물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흡수하고 여기서 합수를 한다. 그리고 마을이에요. 마을을 감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회룡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회룡이라는 말 이제 용이 돌아본다는 얘기죠. 회룡고조죠. 용이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세를 그려보니까 전체적인 국세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평양지에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와룡형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와룡형을 쓸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말임용. 목인사 있고. 그죠?